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죠.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엑스랑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일생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원자폭탄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이고 싶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양복에 안감을 수입해 큰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부유한 집안과 모자랄 것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요. 학창시절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수재였던 그는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넋 빠진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 친구들의 오해로 냉동실에 갇힌 적도 있다고 해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그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광물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광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그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때의 경험은 먼 훗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오펜하이머는 탁월한 집중력과 학문에 대한 끈질긴 탐구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면서 무려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물론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일주일을 공부한 네덜란드어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괴팅겐 대학교의 막스 보른 밑에서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오펜하이머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5편 이상의 논문을 쓰면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 유진 위그너 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입지를 쌓게 되는데요. 교수의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교수를 밀치고 자신이 수업을 했다는 일화에서 당시 그의 거만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렇게 25살의 어린 나이로 UC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된 오펜하이머는 처음에는 형편없는 강의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강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어느새 그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학생이 던진 질문에 밤이 셀 때까지 답변을 해줬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달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3년 뒤 미국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맨해튼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요.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그로브스 장군은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한 연구소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그 적임자로 누구보다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추천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소를 과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UC 버클리의 연구기관으로 바꾸고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요. 평생 누군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던 그는 무려 6천여 명의 연구원들을 통솔하며 이론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가 개발한 원자폭탄은 전쟁을 종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상자를 남겼는데요. 그 광경을 본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애국심에서 시작한 일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 쓰인다면 누구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테죠. 핵무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바뀐 오펜하이머는 백악관을 찾아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거나 수소폭탄의 개발을 저지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념으로 인한 냉전 상황 속에서 오펜하이머의 행동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계기로 핵무기 개발에서 멀어지게 된 오펜하이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물리학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는데요. 유럽과 일본 등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과 과학의 역사나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67년, 평소 애연가로도 유명했던 오펜하이머는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향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오펜하이머는 남은 인생을 살며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는데요. 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도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인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